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뭐 여러분들 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재미있는 그 미국에서 나온 뭐 아주 짧은 글입니다. 뭐 8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를 읽고서 한국 보통 사람들 국제 정치, 특히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 대단히 그 건강한 지식을 갖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어떻게 붙일지 지금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냥 가제목으로 대단히 건강한 한국 국민들의 한미 동맹관이라고 이제 붙이고, 오늘 이것을 이제 소개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즉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거의 90% 이상이 한미동맹은 대단히 소중하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한미관계가 이제 뭐 지난 한 반년 동안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국민들의 지지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여론, 그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이 우리 그 한국 국민 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국민들의 그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뭐 잠깐 한번 그 정답을 얘기한다기보다도 함께 한번 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지금 일본이 대단히 이제 군사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외교적 국제정치적 입지가 대단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그 지난 한 달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그 프리드맨 박사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일본이 2020년에 아마도 미래를 향한 대결단을 내릴지 모를 것이다. 즉 일본이 이제까지 온 거와 다른 길로 국가에 나아갈 방향을 정할지 모른다 했는데, 저는 지금 일본이 그 프리드맨 박사가 예측한 대로 국가의 진행 방향을 과거 70년 정도 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제는 제목을 뭐 재무장하는 일본이라는 말은 더 이상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미 재무장을 다 했고 이제 중무장을 하고 있다. 뭐 완벽한 그 강대국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소개하려는 그 논문인데, 뭐 논문이라기보다도 뭐 8페이지짜리니까 아주 짧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저자가 칼 프리드호프라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이제 정치학과 학사를 받았습니다. 위텐버그 대학이라는 데서 이제 학사를 받고, 그리고 서울대학에 와가지고 국제통상 석사를 받은 한국 문제를 이제 공부하는 젊은 연구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시카고 카운슬 온 글로벌 어페어스, 이것도 유명한 그 연구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그 소지하고 있는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그 한국 국민들이 한미 동맹에 관한 그 관점을 조사하는 그 재미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고서의 제목은 뭐 한국 국민의 한미 동맹에 관한 인식이라고 붙이지 않고, 이분이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제목을 조금 변형시켜서 붙였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roop withdrawal likely to undermine South Korean public support fo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주한미군 철군이 한국 국민들의 한미 동맹에 관한 지지를 undermine,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군 계획 또는 미군이 철군하려는 그 조치들은 한국 국민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도를 약화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보면은 이 말은 이분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문인데, 이 서문은 말이죠, 작년 12월 달에 한미동맹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금년 6월 달에 했습니다. 6월, 요 6개월 사이에 한미동맹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에 이제 1조 5천억을 요구했는데 한국에서 들어주질 않았죠. 들어주질 않은 대신에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하던 것을 1년에 한 번씩 하자. 그래갖고 이제 1년째가 됐는데 미국이 놀랍게도 이제는 50억 달러를 내놔.
5조를 내놔. 그래서 갑자기 5배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은 400%가 올라간 거예요. 이런 그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한국 국민들의 한미동맹에 관한 견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이제 조사해 보려고, 이제 그 조사의 그 목적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증액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4월 1일까지 타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약 4천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시 해고 상태나 마찬가지죠. 월급 돈 안 받는 휴가, 무급 휴가가 됐으니까 바로 이것을 한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미국에 대한 견해가, 한미동맹에 관한 견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석자는 한국의 미디어들과 거의 모든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의 분석자들이 미국이 이처럼 400% 증액을 요구한 것을 강탈적이고 갈취적인 것이라고 프레임을 씌웠다. 영어로는 extortive라고 그랬습니다. extortive. 그러니까 아주 거의 그냥 깡패예요. 갑자기 5배 내나 그러니까 깡패죠. 제가 사실 한 번은 글을 자주 써주던 잡지인데, 글부탁에 이렇게 왔어요. 이런 깡패적인 조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용어가 좀 중립적이지 못하다 해가지고 내가 이런 중립적이지 못한 원고 청탁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익스토티브. 우리나라 거의 모든 언론이, 그래서 한미동맹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계기로 반미 감정을 아주 높이고 고양시키고, 그럼으로써 한미동맹을 파탄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나 방금 완성된 시카고 국제문제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한국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반년 동안 아주 격동을 지났습니다. 이런 미국이 강탈적이고 갈취적인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미동맹에 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작년에 이런 미국의 400% 증액 요구가 있기 전하고 있은 후하고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소론이지만은 이렇게 이 발견된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도표가 나오면서 그것을 이제 해설하고 있는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민들 중에서 작년 2019년 12월, 이게 약간 좀 진한 색으로 된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달에 조사한 것은 조금 하늘색으로 된 것인데,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어느 정도 지지하는 편이다. 즉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작년 12월 달에는 92%,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400% 증액을 요구한 바로 그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 금년 6월에는 90%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작년에는 7%, 금년에는 8%.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해서 찬반 견해가 없는 사람이 작년 12월은 1%, 금년 6월은 2%. 그러니까 이것은 통계적으로 별로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 국민의 90%가 한미동맹은 소중하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사회과학적인 연구조사에서 90%가 나왔다는 것은 다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자의 결론은 방위비 협상은 한국인의 동맹 관계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은 미국이 돈을 달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다 한미동맹은 소중하다고 얘기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국 국민의 64% 정도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른다는 단 27%밖에 안 됩니다. 아예 모른다가 5%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7, 5 하면은 32%니까 우리 국민의 거의 한 70%가량이 지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그냥 갑자기 400%나 올려 달랬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것은 약탈적이고 강탈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람 중에 87%가
나는 한미동맹 지지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알고 있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87%가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92%나 되더라고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이제 9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람들 중에서 90%가 한미동맹은 중요해요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전혀 모른다는 사람 중 81%가 한미동맹을 지지한다고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한미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내용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분별할 필요가 없이 압도적인 다수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세 번째 항목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동맹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게 다 좋은 것이야 라고 대답하고 있다. 얼마가 그렇게 대답하냐면은 작년에는 말이죠. 작년 12월 달 조사 보니까 그 한미동맹은 두 나라한테 다 좋은 거야가 63%였는데 금년 6월에는 64%가 두 나라한테 다 좋은 것이지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 한미동맹은 미국한테만 유리한 것이야 라고 대답한 사람이 작년 12월 경우에 한국 사람 중에 26%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는 오히려 줄어가지고 25%입니다. 미국한테만 좋은 것이 25%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한테만 좋은 거야가 작년 12월 경우에 8%인데 금년에는 한국한테만 좋은 것이야가 7%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 대부분은 이 한미동맹이라는 데 대해서 대단히 건전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은 것이야 라고 64%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2020년 1월 조사해 보니까 미국 국민들도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을 상당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48%가 일본, 한국, 필리핀 등과의 동맹은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고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이상한 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공화당 중에서는 49%, 민주당 중에서는 50%입니다. 여러분 그 공화당이 고립주의 정당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이 도와주면 더 열렬히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미국이 공화당이 돼야지 한국 안보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약간 고립주의적입니다. 민주당이 국제적 개입주의예요. 그래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49%,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50%, 이것은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파의 46%가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은 미국에게 소중하고 서로 이익이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 중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왜 우리는 남을 방어해 주니? 그 나라는 자기 돈도 안 쓰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국민들의 22%만이 그것을 찬성을 합니다. 이것은 동맹국한테만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런데 미국한테만 이익이 되는 거야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13%는 되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압도적인 다수가 그 동맹은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 두 나라 사이에 전부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2019년 12월 조사 보면은 약 78%의 한국 국민이 미국은 한국을 전쟁 남은 분명히 잘 방위해 줄 것이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0년 6월에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방위해 줄 거야가 82%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확실하게 방위해 줄 거야는 30%고 방위해 주겠지. 그러니까 이제 52%로 하여간 82%인데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 국민들이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은 미국은 한국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78%가 한미동맹은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야라고 대답한 사람도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한국은 미국을 지켜주지 않아 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19%만이 한미동맹은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대부분 미국한테만 이익이 되지 우리한테 좋을 게 뭐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소중하다가 뭐 90%에 육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 남은 미국은 한국을 도와줄 것이야가 80%대가 되는 82%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에 대해서 대단히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 저자가 분석하는 데는 이제 한국 국민들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미국이 한국 국민하고 뭐 별로 이렇게 깊이 얘기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철군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만약 내린다면은 그것은 한국인의 동맹 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제 이거는 분석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보고서의 제목을 돈 더 달라고 그랬을 때는 한국 국민들이 별로 뭐 미국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았는데, 주한미군을 철군할 것이다 라고 나왔을 때 한미동맹에 대한 관점이 나빠질 것이다 라는 이 분석을 이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뭐 언제까지 주한미군이 있을지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많은 한국 국민 퍼센트로 74%, 그래서 한국 국민의 74%는 미군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한국에 머무르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뭐 그냥 요 자료를 읽어보면은 However, 3/4 of the South Korean public continue to support the long-term stationing of U.S. troops in South Korea. 한국 국민의 74%가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국에 머무르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그것까지 물어본 모양이에요. 지지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 그랬는데, 민주당을 지지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64%가 주한미군 오랫동안 주둔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의 93%가 주한미군은 오래 지속되어야 됩니다, 오래 한국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한미동맹에 관한 그 의식은 거의 뭐 국제정치학 아주 뭐 이론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동맹이야말로 한국 안보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 안보는 물론이거니와 안심하고 경제 발전할 수 있는데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런 그 이론이 거의 일반 상식화된 것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돌펴보는 것이죠. 작년 겨울에도 74%가 주한미군은 오래 있어야 합니다. 금년 6월에도 주한미군은 오랫동안 있어야 합니다. 74%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는 24%로 해서 이제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방위비 분담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관점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조사 자체가 뭐 이제 반년마다 하는 거니까 했겠습니다만은, 시카고 카운슬에서는 이번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지지도가 아마도 많이 내려갔을 거야. 왜냐하면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그냥 터무니없이 올려달라는 바로 그런 그 상황이 전개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아마 그 가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개입에 대한 신뢰도는, 즉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군대를 뺄 거야, 철수할 거야 라는 그 신뢰도는 한국민의 동맹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로 이거는 이 여론조사 결과라기보다도 이 사람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사람의 이 설명은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한국 국민의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도는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미국군의 장기 주둔에 대한 지지도 굳건하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 철군 조치 등은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한 신뢰도를 약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에 하나인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뺀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동맹에다가 큰 위해, 해를 가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하고 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저자가 칼 프리드호프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제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봤는데 이런 금년 반년 동안 우리나라 많은 언론이 뭐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주류 언론 상당 부분이 보수적인 언론 포함해서 미국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 깡패적이야. 너무 독단적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미군 철군론도 이제 독일에서 철군한다니까 우리나라 철군론도 나왔죠. 그런데 왜 이것이 별로 한국 국민의 동맹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 이미 얘기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흔히 사용된 말이 터무니없는, 뭐 정신 나간, 돈만 아는, 동맹을 무시하는 트럼프,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우리 한국 주류 언론의 견해는 압도적으로 네거티브입니다. 압도적으로 네거티브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 상당 부분이 대단히 친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빨리 중국 중국 관광객들 못 오게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뭐 심지어는 중국과 아픔을 같이 하겠다고까지 하면서 상당히 친중적인 태도를 보였죠. 압도적으로 반일적입니다. 그리고 뭐 반미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과거와 같은 그런 친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예가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회담을 미북 회담이라고 쓰는 언론 있습니까? 솔직히 전부 북미 회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 시민들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을까? 그건 참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 정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제는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넘어가지 않을 만큼 이제 확고한 지식이 된 것일까? 그래서 이제 이 머리로 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말이죠, 한 몇 년 전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뭐 상당히 이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그런데 대부분 다 중국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냥 뭐 아주 황당한 가정을 한 거예요.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원하는 화폐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한다. 한국 돈으로 못 받고 다음 달부터는 당신이 원하는 화폐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한다. 뭐로 받겠냐? 달러로 받으실 분, 내가 그랬더니 100%가 그거로 받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시대는 끝나고 중국의 시대가 시작된다는데 왜 아직도 다 달러로 받겠다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머리하고 마음이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마음으로 이게 달러가 위력이 대단한 거야. 아무리 뭐 미국이 내일 몰락한다 하더라도 하고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본질을 아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도 완전한 설명은 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말이죠, 뉴스를 신문이나 TV 뉴스로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누가 요새 뭐 TV 보나요? 누가 신문 봐요? 그러는 말들도 많이 듣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스를 안 보내는데 방위비 분담금은 또 다 안돼요. 국민들이 방위비 분담금 그 논쟁이 벌어지는 건 다 안다고 그러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한미동맹 지지율이 더 높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참 재미있는 그런 궁금증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뭐 그냥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뭐 언론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우리 국민들이 거의 자기 나름대로 확고부동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은 중요해. 이것은 없어지면 안 돼. 무슨 경우라도. 그리고 주한미군은 오랫동안 주둔해야 돼. 라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거의 견해를 일치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나는 그것은 상당히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건강한 것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조금 이제 나라를 바꿔서 미국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신뢰하느냐 그러면은 뭐 2019년에 이제 41% 정도가 뭐 그렇지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13%만이 그거 믿을만해. 우리 옛날에 그랬죠. 서로 막 논쟁하다가 야 그거 신문에서 본 거야 그러면은 신문에서 봤다는 사람이 논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왜? 그만큼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퀄리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런답니다. 언론을 크게 신뢰한다는 단 13%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뭐 그냥 어느 정도 믿죠 하는 사람이 28%. 그래서 41%가 언론을 신뢰한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당파별로 아주 특이한 숫자가 나옵니다. 자기를 민주당 지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69%가 언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거 뭐 믿죠. 그런데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 15%가 언론을 믿는다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안 맞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뭐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뭐 10% 앞선다 그러는데 공화당 사람들의 15%만이 그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무당파는 36%가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언론이 뭐 지금 제가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의 경우에 100% 맞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미국 사회에서도 언론이 국민들의 정치적 견해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기는 지나갔다라는 그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보겠는데 갤럽에서 나온 겁니다. 1987년서부터 이제 쭉 오는데 재미있는 거는 언론을 믿을 수가 없다는 공화당 숫자는 팍팍 내려가가지고 2015년 이후에는 10%대입니다. 2016년에 14, 2017년에 14%, 그리고 2019년에 15%. 그런데 민주당권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의 매스미디어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다라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 공화당 후보들보다 민주당 후보가 선거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한테 분명히 한 10% 이기는 거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바이든이 10% 이기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바로 공화당 사람들 불과 15%만이 이 매스미디어, 주류 미디어가 말하는 것이 맞는 얘기라고 믿고 대부분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미국인들은 언론 매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41%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으로 내려간 것이 2016년 대통령 선거할 때 32%까지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민주당 공화당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공화당이 이제 세월이 변하면서 누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누가 공화당을 지지하느냐가 변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가 옛날에는 다 백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트럼프 욕할 때 트럼프는 인종주의자라고 얘기하죠. 공화당인데. 여러분 남북전쟁은 노예를 해방시키자는 공화당과 노예제도를 유지하자는 민주당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노예제도를 유지하자고 전쟁까지 벌이는 것이 민주당이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민주당이 인종적으로 이제 백인이 점점 줄어들고 less white, 민주당 사람들 보면은 이제 흰 색깔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더욱 자유주의적이고 그리고 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학벌이 높아졌고 그리고 여자가 많답니다. 과거에는 민주당도 말이죠, 44% 정도가 나는 중도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더레이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6%가 나는 진보고 37%가 나는 중도예요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민주당은 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더 왼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화당은 공화당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백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민주당보다 공화당의 학벌이 더 좋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대조리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공화당이면서도 나는 중립이에요, 그런 중도예요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압도적인 다수가 보수다. 그냥 단 27%만이 나는 중도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겹쳤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서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들이 압도적으로 공화당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선거인단 중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들,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뭐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에서
차 만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 차 만드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원래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공화당으로 와 있다. 그래가지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데모그래픽, 그러니까 인구학적 그 구성이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들의 다수가 공화당인데 이들이 선거인단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미국입니다. 제가 그 한국 사람들한테 한미동맹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생각하고 영 다르게 나왔다라는 그 말을 하다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뭐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그런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제가 그 뭐 최근에 읽은 책인데 책 제목이 A Great Awakening is Coming 이라는 책입니다. 마이크 에반스라는 그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인데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하나의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요새 그 뭐 기독교가 이제 많이 그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동전이라든가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쓰죠. 아예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게 되어 있는 것이 법으로 1956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아예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미국의 공식적인 모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 목사님이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미국의 그 기독교 신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2019년에 조사한 것이 65%랍니다. 미국 인구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2015년에는 75%였답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10%가 줄은 거예요. 그리고 2012년에는 78%, 그리고 2001년에는 81.6%, 그리고 1990년에는 85%. 그러니까 85%가 기독교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거 엄청나게 높은 것이죠. 근데 지금 65인데 이게 바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변하느냐? 변합니다. 여러분 그 2001년에 81.6%라는 것은 9.11이 난 해입니다. 9.11.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그 건물 100층짜리 건물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더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90년은 뭐한 해입니까? 소련이 무너진 해입니다. 소련이 무너진 해예요. 냉전이 끝난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의 85%가 기독교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5에서부터 65%까지 뭐 한 30년 사이에 이렇게 몇십 %가 내려가는데 그것이 올라가는 것도 순간적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반년째 지금 창궐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 사람들이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9.11 때 미국 사람 3천 명 정도가 물론 하루에 죽었지만은 지금은 반년 동안에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시작되고서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4월 30일, 두 달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4월 30일서부터 5월 4일까지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 신학대학하고 그리고 하나의 그 사회조사 연구기관인 AP NORC Center for Public Affairs Research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 두 군데서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인 중 거의 3분의 2, 62%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주신 메시지라고 믿고 있다. 이거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라고 메시지가 하늘에서 오는 거야 라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치적으로 추론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경제가 막 망가졌죠. 미국 사람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이것을 트럼프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바로 미국 국민의 3분의 2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희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겠어라고 준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퓨 리서치, 아주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죠. 퓨 리서치에서 이거는 3월 30일이니까 정말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딱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조사한 겁니다. 미국 국민들 중에서 자기는 기도 같은 거 하지 않는다, 나는 교회도 잘 가지 않는다 라고 말하던 사람 중 3,500만 명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요거 3,500만 명이면 미국 인구의 10%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65%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했다면요. 요거 10% 더하면은 75%로 그냥 팍 뛰어오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인간의 사람들의 그 태도, 인식 이런 것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국 사람들은 이런 그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그 인간의 일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많다라는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그 선거 인단이 대학을 나오지 않는 백인이라고 그랬죠. 미국에서 그 대학 나올 확률이 미국 어른들 중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35% 정도 됩니다. 65%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 숫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꺾은 그림표를 하나 보시는데 미국의 여성과 남성이 대학을 졸업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940년대에는 남자들 여자들이 전부 다 5%대가 이제, 그러니까 참 미국에서도 대학 교육이 일반화된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019년에 보니까 35%, 그래서 미국 국민의 약 34% 정도가 대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듯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물론 이제 흑인들보다는 백인이 대졸 비율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 중에 백인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공화당 지지로 이제 이 지지를 바꿨다는 그것이 그 최근에 나타난 미국 정치의 뭐 조그만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 MSNBC라고 미국에서 그 상당히 트럼프를 비판하는 친민주당, 친 힐러리 클린턴, 친 조 바이든 언론인데 여기에서 그 꽤 유명한 아리아나 페카리라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그 PD인데 MSNBC에서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근데 사표를 내고 나온 이유가 지금 미국의 뉴스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공화당 민주당에 대해서 격하게 비난을 하진 않았는데 그냥 시청률 위주래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뉴스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 그 얘기한 거는 요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과학은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과학은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만 강조해서 그 윗사람들이 그 뉴스를 만들어 내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것은 미국 그 언론계의 뭐 암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자기가 그 사표 내고 나왔다라는 그 기사가 그 뜬 것을 제가 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만큼 그 언론이 이 과거와 같은 그런 기능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좀 놀라운 얘기는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대통령 선거 그러면은 나는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를 서로 만나서 디베이트를 합니다.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오바마는 6번 했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근데 이번에는 3번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핑계가 다 있는데, 아니 논쟁을 안 벌이고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논쟁에서는, 디베이트에서는 트럼프가 확실하게 압도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아직 지금 선거전이 시작되지 않았고 텔레비 뭐로 중계되는 그런 논쟁을 벌이게 되면은 바이든의 그 지지표는 전부 다 허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지금 그런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겠죠. 미국에서 대통령이 디베이트도 안 하고 대통령 선거를 한 적은 없는데, 이건 뭐 앞으로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떤 그 뭐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데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만큼 확고한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 미국에서 한 겁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은 그거를 말씀드리다가 미국의 그 현 상황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두 번째 주제인 그 일본의 중무장화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